안녕하세요. 탱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제가 정말 개고생했던 장기 비자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장기 비자를 받는 절차, 그리고 진짜 너무 당부드리고 싶은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에 이걸 적어놨는데 이걸 컨닝을 해야 되거든요. 비자는 교환학생 1년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장기 비자를 받았어요. 무급 장기 비자. 일단 예약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먼저 해야 돼요. 이때 신상 정보가 틀리면은 예약이 빠꾸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한 사람당 예약을 한 건밖에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날짜를 골라서 하셔야 돼요. 한 사람인데 이제 예약을 2건이나 잡았다. 그러면은 빠꾸당할 수도 있다고 대사관에 적혀 있습니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되면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 때문에 진짜 미리미리 날짜를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되면은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스짱 같은 그런 스페인 카페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날짜를 파는 사람들도 봤어요. 5,000원에 샀어요. 10,000원에 팔아요. 나는야 사기. 그리고 출국 예정 날짜 여유 있게 예약 잡으시고요. 참고로 교환학생 기준으로 개강일 90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사관이 한남동 언덕에 있는데 진짜 겁나 조금해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제 방 한 칸? 좀 오반가? 어쨌든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니까 절대 진짜 유레카 하면서 저 사람 말 믿지 말고 저 사람은 저예요. 저 믿지 말고 따라하지도 말고 그냥 흘려 들으세요. 비자 신청하는 게 정말 5분도 안 걸려요. 5분이 뭐야? 한 2분이면은 끝나거든요. 그래서 예약은 근데 10분 텀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9시였던 사람이 2분 만에 끝나니까 9시 10분에 예약했던 사람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바로 그냥 9시 2분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앞당겨지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생각인데 제 뇌피셜이니까 절대 믿지 마세요. 만약 예약을 못했다. 진짜 좋댔다. 어쩌지? 돈 내고 예약 날짜 죽어도 살기 싫다. 하면은 한번 대사관 오픈 시간에 가서 버팅겨보세요. 자연스럽게 앉아서 마치 9시 10분에 예약한 사람인 것처럼 그냥 가세요. 요 하면서 혹시 모르고 해줄 수도 있으니까 최후의 방법으로 한번 써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름을 딱딱 호명해서 뭐 김태희 씨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앞사람이 끝나면 바로 저요 이러고 가는 시스템이어서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비자 수령하는 것도 예약하고 갔는데 일찍 갔더니 그냥 해주더라고요. 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시간은. 수령은 일단 아무런 쓰잘데기 없고 근데 발급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최후의 방법으로 써보시든가 하세요. 저는 제 뇌피셜이라고 말했어요. 본론으로 드디어 들어가 봅시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 비자 신청서, 여권 사진, 입학허가서, 그리고 거주지 증명서, 여행자 보험 증서, 자금 증명서, 최종 학력 증명서, 건강 진단서, 범죄 경력 회고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권. 여권은 일단 출국 예정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하면서 비자 종이가 2장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비자 신청서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화면 지나가라 노란색 보이시죠?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여권 사진. 여권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저도 6개월 전 거 이내 걸 냈어가지고 6개월 전 거 안 내면은 뭐 빠꾸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네 번째, 입학 허가서. 입학 허가서 진짜 존나 빡칩니다. 입학 허가서는 정말 까다로워요. 근데 만약에 본인의 파견 학교가 일처리가 빠르다면 안 까다롭겠죠? 하지만 저희 학교는 정말 일처리도 느리고 목요일에는 아예 일을 안 하고 이게 시차가 있잖아요, 게다가.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밖에 일을 안 해요. 대박이죠. 교환학생 합격하자마자 빨리빨리 바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입학 허가서는 학교마다 전달 방식이 달라요. 첫 번째는 이제 보통 학교들은 우편으로 본인의 학교 국제교류원 사무실에 아마 우편으로 보내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업로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학허가서를 다운로드를 받고 프린트하고 그게 원본이었어요. 이게 비자 신청할 때는 꼭 원본을 내셔야 하는데요. 원본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 도착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신청할 때는 사본을 내셨다가 이제 비자 수령할 때 꼭 원본을 내셔야 해요.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아시더라고요. 뭐가 원본이고 뭐가 사본인지. 그렇기 때문에 빠꾸 먹지 않기 위해서는 꼭 원본을 내셔야 합니다. 저는 입학허가서를 받기까지 정말 까다로운 절차가 있었습니다. 워낙 스페인이 일처리도 느리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비자 신청하기 일주일 전에 입학허가서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 여권 번호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정정해달라고 제가 진짜 지랄을 했죠. 결국에는 받긴 했는데 그게 아마 하루 전이었던 것 같아요. 비자 신청 하루 전. 어떤 분은 입학허가서 내용이 틀려가지고 이제 정정을 해야 되는데 8월 내내 그 스페인 학교가 휴가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비자 신청도 못한 채로 그 스페인 학교에서 개강을 해야 할 수 있으니 교환학생 너무 포기하고 싶다라고 그 스장에 올린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스페인 학교가 당신을 어떻게 속을 썩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리미리 하시고 매일매일 연락을 취하세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국제교류원 선생님한테 교직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매일매일 연락하셨는지 확인을 받으세요. 5번째, 여행자 보험 증명서. 스페인 전체 체류 기간 동안 리파트리에이션 항목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가 총 3만 유로 이상 보장되는 보험이어야 하는데 이 리파트리에이션 항목이 보험증명서에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 시체 운송 비용이에요. 내가 스페인에서 뒤졌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 시체를 보내줘야 하니까 그 비용 누가 보장하느냐? 그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스페인 학교에서 온 캠퍼스라는 보험을 들라고 연락이 왔고 근데 전 한국 보험을 또 들었어요. 삼성화재에서 글로벌 케어인가? 그거 들었는데 보험을 딱 홈페이지 들어가면 무슨 표준형이 있고 실속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얘네들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해 하고 이렇게 딱 가격이랑 같이 보여주잖아요. 그거를 절대로 똑같이 하지 마세요. 그럼 비싸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이게 세부사항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하다 보면 가격을 아주 싼 값에 할 수 있습니다. 저도 1년치인데 한 12만 원, 13만 원 주고 아주 저렴하게 했던 것 같아요. 6번째, 자금 증명서. 이건 자금일 때랑 보증인이 있을 때랑 나뉘거든요. 통장에 2,500만 원이 있으신가요? 연소득이 2,500만 원 이상이신가요? 저는 아닙니다. 보통은 제 생각에는 보통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 신분으로서. 그럴 수도 있나요? 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 보증인을 세웠습니다. 물론 저희 엄마랑 저희 아빠 두 분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분을 세웠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내놔라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이용하세요. 네. 네.
일단 조금 설명드리자면 저는 연소득은 저희 아빠로, 통장 잔고는 저희 엄마로 했습니다. 보증인이 2명이다 보니까 사인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 공증을 받으러 갈 때 그냥 부모님이랑 다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순조롭게 한 편인데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감 증명서랑 그런 거 2분 거 다 받아야 되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소는 영문 주소를 쓰시면 되고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1명일 때랑 그냥 1명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양식에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엄마 정보를 처음에 적었으면 슬래시하고 아빠 정보 이렇게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대신 마지막에 엄마는 통상 잔액 보증인이니까 연소득은 빈칸으로 두고 아빠는 연소득 보증 증인이니까 통장 잔액 부분을 빈칸으로 두면 됩니다. 뭐 영원이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빈칸으로 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득증명서와 은행 계좌 잔고 증명서, 그리고 3개월 거래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3개월 거래 내역서는 국문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냥 은행에 가서 이거 스페인 비자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필요하대요 하면은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한국이잖아요. 7번째, 최종 학력 증명서. 저는 일단 재학생이기 때문에 재학증명서를 뽑았죠. 8번째,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서도 스페인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정 병원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 목록을 보시고 여기를 가야겠다 하시면 그 병원에 전화하셔서 스페인 비자 관련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싶습니다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로 의료재단인가 그 강남 쪽에서 했던 것 같은데 9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9번째, 이게 안 되네. 9번째, 범죄 경력 회보서. 이거는 경찰서 가셔서 하면 됩니다. 다행히 저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영문이랑 함께 표기되는 걸로 주세요 하시면 되게 무료한 표정을 짓고 계신 분이 해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가 헷갈렸던 아포스티유와 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증은 진짜 겁나 비싼 거고 아포스티유는 안 비싸요. 공증은 말 그대로 나라에게 이제 인증 마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학력 증명서도 사립학교시면은 공증을 받아야 돼요. 이제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공증이 필요 없지만. 그리고 저는 양재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미에서 받았습니다. 아포스티유 받는 건물에 있는 데서 그냥 있어서 거기서 했고, 신청하면 알아서 뭐 작성하라고 종이 주시고 되게 높은 변호사분이신가? 그분 김철기 분한테 약간 상담, 면담이라 해야 되나? 면담을 받고 도장 받고 끝! 저는 재정보증서와 재학증명서 총 2개를 공증을 받았어요. 부르는 게 값인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당 거의 10만 원 돈 했나? 이게 체감상인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10만 원, 거의 10만 원 들었던 것 같은데. 보이세요? 이게 공증을 받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공증이에요. 그러니까 공증은 이거고, 이 스티커 보이시죠? 너무 밝다 이게 조명이. 이 스티커가 있어요. 이 스티커가 이 앞뒤로 아포스티유 스티커가 있거든요. 이 도장도 있습니다. 스티커가 아포스티유고 이 종이 딸랑딸랑거리고 막 사인하고 막 뭐 귀찮은 거 비싼 거 그게 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복사하실 때 이 부분이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양면 복사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양면 복사는 일단 단면이 있고 양면이 있잖아요. 양면 복사라 함은 이렇게 아포스티유가 스티커가 앞뒤로 붙어 있으니까 이 부분만 양면 복사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페이지하고 마지막 페이지가 이렇게 글씨 써져 있는 마지막 페이지가 있으면 이 뒷면에 아포스티유 앞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니까 그걸 양면 복사를 하라는 거지. 무슨 단면을 똑같이 오게 해가지고 양면으로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포스티유는 사무실에 가시면 각 서류 목적에 맞는 신청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신청서 작성하시고 스티커 비용 1,000원인가 내시면 끝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여권가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고 되게 체계적으로 돼 있어서 빨리빨리 끝내실 수 있을 거예요. 늦어도 20분 뒤쯤에는 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역시 한국